차렷! 경례! 당뇨는 병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MC 김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인이 평생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현상의 당뇨 교실에서는요, 혈당 조절이 필요한 이유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상 선생님의 5분 특강을 듣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현상의 당뇨교실 제3교시 당뇨인의 미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자입니다. 그동안 당뇨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을 조절을 잘 못하면 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병이 될 수 있는 그 과정과 어떤 것들을 조절해야 병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혈당을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와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은 우리가 흡수해서 혈당으로 편입이 되는 것과 동시에 빨리 처리를 해서 소모를 시켜야 됩니다.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혹은 당원의 형태로 글리코겐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당뇨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관계로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당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혈관의 내벽을 갖다 잠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단백질들과 결합을 해서 단백질의 당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에는 단백질이 망가진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로 구성된 기계 장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부품인 단백질의 당분이 결합을 해서 망가뜨리게 되면은 그 장치가 신경이든 근육이든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합병증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혈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혈압이 없다면 혈액순환이 될 수가 없겠죠. 혈압에 압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는 것인데 소위 고혈압이라는 상태는 혈압이 그냥 올라가기만 해서 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항이 강해지고 피가 잘 안 통하는 상태,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상태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것은 처음에 혈압이 올라간 것이 원인이 아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원인이고 혈압이 올라간 건 결과가 되겠습니다. 혈관은 맥박이 한번 뛸 때마다 혈압에 의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서 혈관의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혈관에 출혈이 날 수도 있고 또 그런 고혈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혈관이 자꾸만 두꺼워져서 그걸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동맥경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더욱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압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과 함께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종류의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각종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러나 이런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콜레스테롤의 사용이나 처리가 올바르게 되지 못해서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상태,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그 콜레스테롤은 소위 말하는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혈관 안쪽에 기름때가 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콜레스테롤의 덩어리들이 혈관을 막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점점 나빠지게 되죠. 만약에
그 콜레스테롤의 덩어리가 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혈액순환이 차단이 되는 순간에는 중풍,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말초 혈관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소위 말하는 버거시병이라든지 그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 손발이 시퍼렇게 변하면서 아주 차가워지고 아주 심하면 손발이 죽어버려 가지고 시꺼멓게 변해서 결국에는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혈당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관여해서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데 온몸에 있는 혈관들이 전부 잘 통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떤 병을 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병을 다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나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당뇨의 합병증이 오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항상 정상인에 가깝게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오지를 않게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5분 특강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전에도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혈당이라는 게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예,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고혈당이 위험한 이유 네. 선생님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당이 올라가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혈당이 100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500을 넘어서 600, 700, 800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설탕물을 우리가 타보면 알지만은 처음에는 설탕이 녹다가 나중에는 앙금이 생기죠. 네. 그렇듯이 혈당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설탕의 덩어리가 피 속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것이 생기는 순간 혈관이 어딘가가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변으로 당분을 마구마구 내보내다 보니까 당이 1000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탈수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장기간 당이 200이나 300인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은 장기간의 세월에 걸쳐서 혈관들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네. 큰 혈관부터 모세혈관까지 이 상태를 우리가 합병증이라고 얘기하고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상태가 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방금 선생님께서 정상 혈당이 100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높은 혈당, 고혈당이거나 저혈당일 때 네. 그런 수치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것은 여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0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정상은 항상 그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갖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공복과 식후를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래도 공복이라는 거는 밤새도록 자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라 네. 혈당이 좀 더 낮은 것이고 식후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는 70에서 110이라고 합니다. 공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당뇨 초기에 아직 당뇨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10에서 125. 네. 공복 쪽에서는 3개의 숫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70, 110, 126이죠. 가장 적을 때. 예, 그래서 70보다 낮으면 저혈당, 네. 70에서 110이면 정상, 네. 110에서 126 사이, 그러니까 126 미만이죠. 네. 거기는 공복 혈당 장애로 당뇨의 위험한 초기 상태. 상태, 초기 상태. 네. 126을 넘어가면 당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식후로 보면은 70, 140, 200 이렇게 3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70 아래는 저혈당, 70에서 140은 정상, 140에서 199, 200 미만, 거기까지는 내당능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당능 장애라는 거는 당분을 먹었을 때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장애,
처리하지 못하는 장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당능 장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당뇨의 전 단계로 5년 내에 당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0 이상이 나오면 당뇨로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혈당과 고혈당 어떤 게 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저혈당은 당장 눈앞이 캄캄해지고 기운이 막 없어지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네. 그렇지만은 고혈당이 장기간 지속돼서 오는 위험은 그거는 원상복구가 안 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혈당일 때는 당을 섭취해주면 충분히 해소가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여기 공복 혈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공복 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은 아직 당뇨가 안 된 분인데요. 그분이 공복은 정상이고 내당능 장애만 있을 수도 있고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데 내당능 장애는 없을 수도 있고요. 둘 다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아침에 뭐 여러 시간을 자고 8시간이든 이렇게 자고선 일어났을 때에 공복 혈당 장애가 왔다. 그 얘기는 음식을 먹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상태.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내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낮게 유지하는 그 능력 자체가 약해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으로 치면은 기초 실력이 없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당능 장애라는 거는 무언가를 먹었을 때 그 먹은 거를 처리하는 능력이 약해진 거니까 네. 순발력이 떨어졌거나 네. 과식을 너무나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두 가지가 다 겸비가 돼 있으면 기본 실력도 없고 순발력도 없으니까 당뇨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정말 높겠다 높은 이렇게 거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기본 실력은 괜찮아서 내당능 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조금만 그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먹는 걸 줄이면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나 내당능 장애는 아닌데 공복 혈당 장애만 있으면 이분은 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발력도 괜찮은데 기초 실력 상태가 나빠진 거니까 좀 더 체질적인 당뇨 요인이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혈압 얘기를 또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당뇨와 혈압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당뇨와 혈압은 거의 동전의 앞뒷면 같이 따라다니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네. 혈당이 높아지면 피는 끈적끈적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압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당뇨가 오래돼서 혈관에 변화가 오게 되잖아요. 합병증이 소위 말하는 혈관 합병증이 오게 되면은 그 자체도 혈관의 저항을 높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가 같은 병은 아니지만은 네. 서로 악화시키는 그런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병이죠. 네. 선생님 혈압도요. 아까 얘기하신 혈당처럼 왜 정상 예, 범위가 위험군, 있죠. 범위가 예, 있을 것 예. 같아요. 혈압 아까 당의 공복과 식후가 있었듯이 네. 혈압에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0, 120, 140, 16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상은 90에서 120까지, 120에서 140까지는 전 단계, 그 다음에 140에서 160은 고혈압 1단계, 네. 160 이상은 이제 악성 고혈압으로 들어가는 2단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60, 80, 90, 100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60에서 80까지가 정상, 80에서 90까지가 전 단계, 90에서 100까지가 1단계 고혈압, 네. 100 이상이면 2단계 고혈압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계에 따라서 전 단계에 오면은 약은 아직 안 먹는다고 그래도 네. 짜게 먹지 마라, 살을 빼라, 당 조절해라, 뭐 이런 거는 이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담배 끊어라, 뭐 이런 건 시작을 해야 되고 1단계까지 오면은 약을 필수적으로 먹어야죠. 네. 2단계는 거의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될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하긴 정말 2단계 고혈압 정도면 저희가 그 혈압 측정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손을 꽉 이렇게 쪼이는 네, 그 순간이 맞아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상태를 항상 느끼고 있다는 정도일 것 같아요. 저게 혈압이 정상이다가 갑자기 160까지 오르면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막 뒷골이 막 뻣뻣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그렇게 위기감을 본인이 느끼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정상에서 160까지 10년에 걸쳐서 올라가잖아요. 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니까 못 네. 느끼는 거구나. 그러니까 위험한 그러면 거죠. 실제로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본인은 아무 느낌이 없게 됩니다. 뒷목 잡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그 그럼 저희 갑자기 올라간 네, 경우에 그래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뒷목 갑자기 잡고 막 쓰러지고 막. 네, 그 부잣집 아버님들이 갑자기 막 뒷목 잡고 그거는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급격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병 아닐까? 네. 혈압이 순식간에 4, 50이 올라간 경우에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천천히 길게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가면 못 느낍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당뇨와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음식에서 섭취해서 흡수해 가지고 그걸로 호르몬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모발도 만들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이 맥혔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당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이 쓸 수 없는 그림에 떡인 당이 피 속에 쌓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에너지 공황 상태예요. 연료가 고갈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2차 연료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마구마구 꺼내게 돼요. 네. 주로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뱃살이나 이런 곳에 있었던 거를 꺼내게 되죠. 네. 혈당이 200인 정도에서는 당뇨인이 살이 안 빠져요. 근데 300, 400, 500 올라가면은 일주일에 10kg도 빠지거든요. 그렇게 빠지는 살이 다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근육도 깨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단백질과 지방을 연료로 쓰려고 꺼내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꺼내도 당을 사용할 수 없었던 그 이유, 인슐린의 부족이나 인슐린의 저항성 때문에 그렇게 꺼내 인출만 해놓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피 속에 많아지기만 하고 네. 혈관은 막히는 거지 네. 실제로 기운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 그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콜레스테롤이 용도가 다 해서 콜레스테롤의 수명이 다 됐을 적에 네. 이거를 처리할 방법이 없게 돼요.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용도가 다 된 콜레스테롤을 다시 수거해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을 하거나 네. 혹은 폐기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에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혈관 안으로 다시 잡아들여서 네. 재활용을 하거나 폐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그 자기가 작용한 그 장소에 그냥 껌처럼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영구히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 장소가 혈관 안쪽이면 네. 그건 심각한 문제죠. 혈관 자체가 좁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럼 또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혈액순환 나빠지고 혈압 오르고 네. 종국에 다 막혀버리면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니까 네. 그래서 LDL이 위험하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뭐 관리해야 하는 수치나 기준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예, 그런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중성지방 중에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는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VLDL, 그러니까 매우 낮은 농도의 파일로마이크론이다. 그렇게 해서 흔히 VLDL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중성지방의 20%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중성지방의 20%와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총 콜레스테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밀도가 100 이하다. 고밀도는 많으면 좋기 때문에 40 이상이다. 중성지방은 150 이하다. 이렇게 기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가 되겠느냐? 만약에 150이라면은 그거의 5분의 1, 20%면 30이잖아요. 네. 30이고 이게 100으로 딱 그
상한선을 채웠다 그러면 30과 130, 그 다음에 40 더하면 170이잖아요. 네. 그럼 총 콜레스테롤이 170이 17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총 콜레스테롤은 170 정도가 되는 것이고 총 콜레스테롤은 대개 200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어서 더 위험이 높은 사람은 200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의 기준이고 위험성이 많아질수록 180이라든지 이렇게 더 낮춰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걸 조절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소모를 시키고 체중을 줄이고 내 몸의 형태를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바꿔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을 먹어서 도움을 받는 거겠죠. 네. 뭐 그런 등등이 되겠고 이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계속 추적 감시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 치료 방식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수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오현상의 당뇨 교실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또 콜레스테롤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공복 혈당은 110, 혈압은 120. 네, 그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100 이하 꼭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당뇨인이 미션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오현상의 당뇨 교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